반갑습니다. 저는 홍수 선생님입니다. 네, 다시 접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법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지난 문법 다들 잘 보셨나요? 좀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신감 급상실. 아무래도 수업이 더 진행되면 더 잘 여러분들께 피드백을 그때 즉각 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바로바로 고쳐줄 수 없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오늘도 달립니다. 자, 반드시 영상 봐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봐 주시고,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쪽지나 댓글 좀 부탁할게요.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시네. 섭섭하게. 자, 그러면은 우선 지난 시간 영상을 모두 다 봤다고 선생님 믿음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번 달에 배우는 품사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형용사라는 품사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배우는 문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는 것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품사, 형용사. 우선 먼저 형태는 어떻게 생겼죠? 형용사는 뭐 다 단어에 따라 다 다르죠. 다시 말하면 정해진 형태가 없습니다. 의미, 마찬가지로 단어에 따라서 다 뜻이 다 제각기 다르죠. 하는 일, 자, 요거는 좀 정리할 수 있죠. 자, 다시 앞서서 말한 것처럼 형용사는 딱 단어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생김새에 따라서 또 의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형용사를 구별해내는 거는 문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문법에서 형용사를 하는 문법을 골라라.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고를 수 있어요. 왜냐면 문법들은 전부 다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형용사는 뜻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어휘력이 있어야지, 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라고 제깍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또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하는 일은 단어를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형용사야 라고 알려줘도 그래요? 그러면 그래도 단어 뜻을 몰랐어도 하는 일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든, 그러니까 형용사의 어떤 단어든 어떻게 생겼든 어떤 뜻을 가졌든 형용사는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형용사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네, 맞아요. 명사를 꾸며주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죠. 하지만 무슨 일을 한다? 어떤지 설명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형용사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모든 문법들이 형용사 일을 한다. 그럼 이 모든 문법들은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는 일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뭐냐면은 투부정사고요. 투부정사는 워낙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언급했냐면은 형용사 일할 때만 언급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수 개념으로 갈게요. 형태 기억나십니까? 투부정사 형태는 to 다음에 뭐 쓰는 거죠? 네, 맞아요. 동사 원형을 쓰면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뜻을 모르더라도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투부정사를 딱 하고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빡! 아셨죠? 자, 두 번째. 이제 의미요. 투부정사 형용사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뜻이 있고요. 됐죠? 그 다음 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는 일인데요. 마찬가지로 하는 일은 형용사 하는 일 똑같이 한다겠죠? 명사를 뭐 해준다? 꾸며주는 일을 합니다. 즉, 어디에서? 명사 뒤에서 이제 꾸며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일만 합니까? 명사를 설명해주는 일도 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 바로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릅니까? 얘를 우리는 문법적으로 따로 비투용법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혹시 지금 선생님 하는 말이 전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제발 부탁할게요.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알겠죠? 오늘은 투부정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분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투부정사에서 헤매고 있으면 반드시 투부정사를 정확히 알고 갑시다.
왜냐면 정말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형용사 이해했으면. 자, 뷰티용법이죠.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 일을 한다는 얘기는 품사, 단어, 형용사처럼 똑같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 똑같이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 이렇게 똑같습니다. 하는 일은. 자, 하지만 오늘 배울 거는 투부정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배울 건 바로 뭡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분사를 배우겠습니다. 자, 분사. 자, 분사라는 문법인데요.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형태부터 챙겨봅시다. 자, 분사 형태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세 번째,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1번, 2번, 3번 중에 3번부터 먼저 할게요. 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이미 분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무슨 일 하겠어요? 맞아요. 어떤 분사? 네. 형용사 일을 하겠죠. 문법. 분사는요, 품사 형용사 일을 합니다. 즉, 두 가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일도 하고요. 여기 딱지 왜? 명사를 설명해주는 일을 합니다. 누가요? 분사가요. 어떻게 생긴 녀석이? 그건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분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형용사 일을 합니다.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거나. 근데 조금 여기서 좀 이해가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참고로 지금 분사를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분사가 명사 앞에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분사가 명사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명사 앞에 경우에는 분사 딱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분사가 주렁주렁 다른 애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럼 뒤로 가야 돼요. 왜냐면 얘는 어떻게 보면 길어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분사가 자기 혼자 안 다니고 뭐 누군가를 데리고 다녀. 예를 들어서 슬리핑 베이비야. 그러면 당연히 좀 뒤로 할까요? 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좀 이거 예문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자, 했으면, 영어입니다, 영어. 자, 슬리핑 베이비입니다. 이렇게, 얘가 분사거든요. 일단 생김새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분사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은 명사 앞에 오지만, sleeping in the car. 차에서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할 땐 다시 말하면 슬리핑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in the car가 있잖아. 이렇게 뒤에 분사가 뭔가를 땡땡땡땡 뭔가를 데리고 다니면요. 이 얘하고 분사하고 땡땡땡은 다 명사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처럼 지웠나? 지웠구나. 자, 투부정사처럼 무조건 투부정사 형용사를 할 때 명사 뒤에 옵니다. 이렇게 정해졌죠. 투부정사는. 하지만 이렇게 형용사는요. 미안합니다. 분사는요. 자기가 혼자 있으면은 명사 앞에 있고 뒤에 뭔가를 데리고 다니면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이렇게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명사를 설명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좀 확률이 다들 높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알 겁니다. 명사를 설명해준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면은 여러분들 진행형 기억나요? 진행형? 진행형 어떻게 생겼어? 비동사 다음에 동사 ing죠? 자, 혹시 수동태도 들어봤어요? 비동사 다음에 pp라고 막 배울 거야. 다시 말하면 과거 분사. 혹시 완료형 들어봤어요? 완료형? 완료? have나 has 다음에 pp.
과거 분사. 자, 이럴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현재 분사거든요. 이런 것들일 때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주어를 이제 주어의 어떤 말들을 주어를 이제 뭐 해주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겠죠? 뭐 하고 있다, 뭐뭐 되었다, 뭐뭐 해왔다, 이런 식으로. 아마 분사하면은 요 부분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명백히 말하면 얘도 분사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거꾸로 갔지만 다시 형태부터 알아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분사에 대해서 가이드를 받고 계시고요. 자, 문법 분사는요. 형태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분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사가 있냐면요. 분사는요, 두 가지인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눕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름을 참 잘못 줬다고 생각하죠. 왜냐면은 현재 분사하면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현재 분사는 그럼 현재만 쓰는 단어고 과거 분사는 과거에만 쓰는 단어다. 충분히 선생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잘못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써? 뭐 지었으니까 그대로 써야지. 선생님 이름도 지었으니까 그냥 쓰듯이.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분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현재 분사는 동사 다음에 ing를 쓴 게 현재 분사고요. 과거 분사는요. 동사 다음에 뒤에 ed를 쓰면 과거 분사입니다. 하지만 뭐도 있어요? 불규칙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사는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의미 볼게요. 분사가 두 개 있어. 그러면은 얘네 분사가 두 개 있고 서로 생긴 모습도 다르죠. 그럼 당연히 뜻도 서로 다르겠죠.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과거 분사는 뭐뭐 하게 된 혹은 되어진 이런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서로 생김새가 다르니까 당연히 각각 서로 뜻도 다르겠죠.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뭐임은 확신합니까? 둘 다 분사입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던,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뜻을 갖게 됐던, 결국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는 모두 다 분사라는 거고요. 분사는 무슨 일을 한다? 네, 형용사 일을 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ing를 붙여있건 ed를 붙여있건 그 아이가 뭐뭐 하고 있는 이건 하게 된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됐지요? 둘 다 뭐다? 분사라는 거. 그럼 문장에서 형용사 일을 한다는 거. 형용사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거나 명사를 설명해주는 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분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라는 품사를 이해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분사 이제 설명할 게 우선은 기본은 여기까지라서 기본까지 여기까지 설명하면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설명할 게. 이게 끝이야. 다시 말하면은 문제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은 자, 빈칸 주고 자, 요 자리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고르시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해석할 수밖에 없죠, 뭐. 자고 있는 악인지, 자게 된 악인지, 떨어지고 있는 낙엽인지, 떨어진 낙엽인지는, 그건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고르셔야겠죠? 이렇게 분사 문제만 보면은, 크게 문제 유형이, 별로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형태 묻는 문제나,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떨어진 낙엽인지, 떨어지고 있는 낙엽인지, 의미를 묻는 문제,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 잘 안 나오지,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 문제는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나오면요. 바로 동명사 대 현재 분사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긴 합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뭐 하기 때문에 생김새 이거 맞죠? 생김새가 같기 때문에 생김새가 같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동명사고 어떤 게 현재 분사야 라고 고르는 문제가 가끔씩 문법 문제상으로만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 분사 문제는 서술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두 문장을 두고 말하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맥상, 흐름상 정말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식으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분사로는 크게 문제 유형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형용사를 배움으로써 반드시 배워야 하는 문법 중에 하나죠. 바로 분사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용사 일을 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잠깐 여기 왼쪽 정리한 것 좀 잠깐 볼까요? 분사 보면은 뭐 동사의 ing나 ed, 다시 말하면 분사의 형태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형용사, 즉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일을 얘기했습니다. 우선 출시는 뭐 동사 집안이고 실제로는 형용사의 집안일을 한다. 이거는 형태와 하는 일을 좀 여러분들이 좀 편히 이해할 수 있게끔 적어 놓으신 거죠. 이렇게 분사가 뒤에서도 꾸며질 수 있습니다. boring person인지, crying baby, excited boy 이런 식으로 앞에서 꾸며주거나 이렇게 또 뒤에서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블라블라블라블라 데리고 다니죠 뭔가를 그럼 뒤에 와서 꾸며줍니다. 아까는 boring water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boiling이 뒤에가 있죠. 왜? 뒤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요. 명사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뭐 주격보여 마찬가지로 뭐뭐 하면서 뭐 설명해줬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잠깐 나오네요. 현재 분사 1할 때 아마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진행형 배울 때 야 진행형 얘들아 MRG 다음에 동사의 ing야. 다시 말하면 이때 동사의 ing는 문법용어로 현재 분사에 속합니다. 수동태 배울 때도 뭐 흔히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PP 많이 공부 그렇게 외웠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과거 분사였습니다. 되시죠? 자, 이렇게 완료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이렇게 분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운 게 분사입니다. 공부해야지 라고 배웠던 건 분사 아닙니다. 대부분 이미 다른 데서 진행 배울 때 뭐 수동 배울 때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배운 게 분사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사라는 문법 정확히 정리해 두셔야지 네, 수능에서는 정말 많이 나와요. 수능어법에서는 네,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분사입니다. 왜냐하면 능동과 수동 엄청나게 참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사 정확히 이해하시고 하지만 우리 분사 전부 다 한 거 아닙니다. 해야 할 게 엄청 더 있습니다. 동사적 성질 때문에 알아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분사를 통해서 구문을 만드는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를 배우겠지만 지금은 우리 형용사라는 품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사의 기본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카페 올라가신 문제 반드시 풀어주시고 반드시 채점해주시고 피드백 반드시 남겨주세요. 아셨죠? 댓글이나 쪽지 기다립니다. 선생님 다음에 만나요. 안녕.